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가치주권 애국민중의 투쟁, 그 전체를 매일매일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여쭙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들 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드디어 이제 평등법 난동에 들어갔어요. 평등법, Equality Law입니다. 2월 25일 현지 시간 미 하원에서 224대 206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원이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 평등법의 핵심은 여성 동성애 레즈비언, 남성 동성애 게이, 그 다음에 양성애 바이섹수얼, 그 다음에 남자였다 여자로 수술받거나 여자였다 남자로 수술받는 트랜스젠더 T,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큐어. 그래서 LGBTQ 젠더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법이 상원까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런 말 하면 잡혀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혹은 평론가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민법상 부부의 지위를 주는 그러한 주들이 몇 개 있는데 나머지 주에선 절대로 그런 일이 더 확대돼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말 했다가는 잡혀갑니다. 즉 성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 혹은 정통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입니다. 종교기관, 신앙인, 또 소신을 가진 개인 탄압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연방하원 의원 칩 라이, 이 사람은 공화당이고요. 텍사스 출신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등법은 평등을 내세워서 가짜 평등을 내세워서 미국인의 권리를 짓밟는 폭거다. 바이든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우리더러 명령하기 원하는 문화 엘리트, 좌파 문화 엘리트들에게 우리 무릎을 꿇리려는 정부다. 아주 신랄합니다. 좀 우리나라 정치인도 이런 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거 비슷한, 이거보다 더 살벌한 법, 차별금지법이 지금 여러 차례 시도됐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됐었는데 아마 MB 정부 때 시도됐던 거 같고 또 박근혜 정부 때도 시도됐을 거예요.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에서는 이거를 평등법이라고 부릅니다. Equality Law. 우리는 이거를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이름 자체가 굉장히 부정직한 이름입니다. 왜냐? 우리가 평등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평등이야? 어떤 평등이 돼야지? 라는 화두가 불가피하게 대두됩니다. 반면에 차별금지, 그럼 멋있잖아요. 누가 나는 차별금지에 반대, 나는 차별이 좋아 이렇게 말할 사람은 백모 같은 사람들 빼고는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백모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공정하지 못한 것. 조국 그 딸이 들어가는 방식, 그 다음에 윤석열을 드러내려는 방식, 김명수가 황당한 짓을 한 방식, 이건 다 공정하지 못한 일이죠. 차별입니다. 자기 권력을 갖고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를 차별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디스크리미네이션, 공정치 못함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게 나 저게 나, 이게 나빠 저게 더 나빠, 이러한 차별,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인간은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의미에서 차별하는 동물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의미에서의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데서는 우리는 100% 해야 됩니다. 경영학엔 그래서 차별화 전략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하면 differentiation strategy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가치 판단 그리고 평가, 이것은 전부 differentiation이라는 의미에서 차별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이름이야말로 비열하고 부정직한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그 법 이름이 그렇게 생겨먹은 법이다. 이름부터 평등법으로 바꿔놓고 통과시킬지 말지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한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뉴델리 주필할 때 아마 그게 MB 정부 말인가 박근혜 정부 초인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하도 황당해서 제가 외국 사례를 쭉 보니까 전부 평등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에 제기되는 법은 달랑 10페이지, 7페이지 이렇습니다. 법은요, 짧을수록 무섭습니다. 길면요, 정확하게 길면 세세해지기 때문에 법이 정교해지고 따라서 법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국의 차별금지법 아니라 영국의 평등법은 한 우리로 출력을 해놓으면 1000페이지쯤 됩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모인 저 표를 먹고 사는 짐승들이 그 당시에 통과시키려고 했고 거기에는 지금 제1야당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도 멋모른지 골이 비었는지 서명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 달랑 7페이지, 8페이지짜리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평등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입니다. 정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걸 제가 뉴데일리 주필할 때인데 장문의 칼럼, 아마 A4 용지 한 20페이지쯤 되는 칼럼을 써서 영국 평등법과 비교하면서 니들 이런 법이 이게 쪽팔리지도 않냐, 창피하지도 않냐, 이 표 먹고 사는 짐승들아 라고 울분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짐승 여러분, 짐승의 도리를 다하십시오. 자, 평등법을 만들려면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무슨 평등인가, 어떤 평등인가가 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들면 다른 법규나 관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평등법에 의해서 여성, 남성 민법상 부부가 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등법 제정하면서 이 법은 민법에서의 부부관계, 가족법 이런 거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평등법을 보면요. 법 내용의 3분의 2, 4분의 3이 다른 법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 평등법이 말한 LGBTQ 평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은 동성애 비판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 법에 저촉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국 평등법이. 공무원의 행위는 평등법에 저촉되지 않는다예요.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거기 그 남성 동성애자분들 이쪽 따로 나와서 줄 서세요. 거기 저기 트랜스젠더 하신 분들 이쪽 따로 나와서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성 바꿔서 여성에서 남성 된 분들 여기 줄 서시고 남성에서 여성 된 분들 따로 줄 서세요. 그래서 다른 조치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걸 평등법으로 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겁니다. 이 여의도에 있는 무식한 표먹는 짐승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딸랑 7장, 8장 해서 그냥 내갈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제1야당에서도 같이 서명 막 해줬어요. 그 뭐 통진당 이런 애들이 발의한 건데 그 좋은 줄 알고 골이 비니까 악마의 속삭임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골이 빈 짐승들입니다. 그래도 표를 얻어먹고 살려면 그 표 얻어먹은 만큼 골은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의 평등법 소동 지금 잘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한국의 차별금지법 소동은 이거보다 더 비열하고 더 부정직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한국의 차별금지법 소동이 지금 무슨 가족법 개정안으로 그 용인에 있는 용인병인가 어디 정머식인가라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족법에 가족과 가정을 동성애 가족, 동성애 가정까지 다 확대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이것들이 비열하고 부정직한 거예요. 그 다음번 무슨 짓 하냐.
가족법에 의해서 민법상 부부의 관계가 다시 정의돼야 됩니다. 남자 여자 여자도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파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용인 멤버들 뿐만 아니라 용인의 많은 그 신앙인들 그리고 뜻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지금 매일 정 의원 그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 숟가락 놓으시기 바랍니다. 점잖게 내려놓으세요. 발악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권합니다. 자, 이런 일이 미국서 이제 평등법, 미국서 이게 생각할 수도 없던 법이거든요. 미국 분위기에선. 이런 게 벌어지니까 지금 미국에서 저항도 살벌해집니다. 오레곤 좌빨주죠. 포틀랜드 좌빨 도시죠. 오레곤의 주도. 오레곤에서 5개 카운티가 야, 우리는 오레곤 소속이 아니라 아이다호, 오레곤 옆에 있는 아이다호 소속으로 소속을 바꿀래? 라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카운티의 선거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버리면 투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거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가지고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싸움 엄청 붙게 생긴 겁니다. 이걸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우선 첫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레곤은 아이다호와 같은 골수 공화당 지역인데 포틀랜드의 좌파 리버럴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화약고와 같은 상태다. 우리는 공화당인데 우리 오레곤 농촌 지역은 저 도시 오레곤에 있는 대도시 포틀랜드 같은 데는 좌파 리버럴, 좌랄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가 걔들한테 목줄 매어갖고 질질 끌려가니까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 아이다호로 갈게 이 소리예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포틀랜드의 좌랄들이 지배하는 오레곤은 보통 시민이 아니라 안티파 폭도를 보호한다. 백신을 놓을 때도 주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도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백색 인종에 대해 유색 인종을 우선하고 있다. 오레곤주는 월러미테 계곡의 대도시를 우선하면서 농촌 지역을 희생시키고 있다. 월러미테 계곡은 약 150km, 한국으로 치면 여기서 대전, 서울에서 대전 넘어서 뭐 대전 좀 아래까지 유성쯤 되는 그 길이의 그 계곡이에요. 그 럭키산맥 우그러진 그 계곡 안에 포틀랜드니 뭐니 오레곤주의 좀 도시다운 도시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쟤들이 저기에서 사는 좌파 리버럴들, 좌랄들이 원래 오레곤 토백이인 우리 오레곤 농촌 지역을 짓밟고 지들 입맛에 맞춰서 백신을 놓는다 그래도 뭐 흑인 먼저 놓는다 그러고 무슨 정부 지원금을 준다 그래도 흑인 먼저 준다 그러고 뭐 학교 교육을 가르칠 때도 입만 뻥끗하면 백인 우월주의가 나쁩니다. 식민주의가 나쁩니다. 미국은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인종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중고 애들을 세뇌하고 있다. 더 못 참겠다. 이 소리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싸움이 막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정없이 중국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아주 야만적인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유엔이 중국 공산당에게 중국 인권에 대해 증언할 중국인 명단을 사전에 누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다라는 중국 내부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명단을 유엔이 중국의 유엔 인권위가 중국 공산당한테 제공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알려졌냐? 이 중국 공산당 쪽하고 유엔 인권위 직원이 왔다 갔다 한 이메일이 누출된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까지 내내 돌았었는데 유엔이 그걸 부정해 왔거든요. 아니요, 우린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린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부정해 왔는데 이게 이제 빼박 증거가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메일 이걸 쭉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상습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상습적으로. 거기다 더 황당한 게 뭐냐. 최소한 한 명의 중국인이 이 정보 노출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불법 구금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마 고문당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게 이제 유엔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이제 터뜨려 버린 거예요, 이번에. 또한 중국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 영사관의 현지 직원들인지 뭐 미국인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테스트 한다고 항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중국은 평소 항문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콧구멍 혹은 목구멍에서 테스트하는 것보다 정확하다라고 주장을 해온 그런 야만스러운 국가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확대를 해갖고 뭐 여러 나라 그 영사관 대사관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에만 이걸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딱 시침이 되죠. 그거 실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 외교관에겐 항문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무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미국 외교관이 이 검사를 당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오다. 백모가 뭐 하면은 정신승리 같은 소리인데 저는 트럼프 돌아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그 전략 컨설턴트 세바스찬 고르카가 이걸 정확히 정리를 해줬습니다. 세바스찬 고르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한동안 수면 아래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상황이 변했다. 민주당의 탄핵 난동이 트럼프의 정치 무대 복귀를 앞당겨줬다. 한마디로 땡큐 민주당, 땡큐 펠로시, 땡큐 바이든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바스찬 고르카가 들은 트럼프 복귀의 시그널을 3개를 꼽자면 이겁니다. 우선 첫째, 트럼프 전 대통령 사무실 개소. 둘째, 아칸소 주지사 선거 후보 경선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하던 사라 샌더스를 트럼프가 지지한 것. 셋째, 그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큰 보수 라디오 평론가 러시 림보우의 서거에 대한 트럼프의 논평.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이제 그 복귀한 그런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르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는 정치 일선에 복귀했다. 그는 이미 보수 진영 유일의 킹메이커이다.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공화당 후보로 당내 경선을 하원 의원이건 상원 의원이건 주지사건 주하원 의원이건 주상원 의원이건 시 커미셔너건 갖다 붙일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보수 진영에서 트럼프와 같은 임팩트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세바스찬 고르카가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정치 복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이벤트는 이번 일요일 2월 28일 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2월 28일 현지 시간으로 CPAC에서 연설을 하죠. CPAC은 행사 이름이고 CPAC을 주도하는 단체는 ACU, 미국 보수주의자 연맹입니다. American Conservative Union. 자, CPAC 하이라이트 이번에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트럼프의 연설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 일요일 오후고요. 한국은 월요일 새벽입니다. 아마 마지막 연설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으로. 보통은 오전에 와서 연설하거든요. CPAC에 와서 트럼프가. 근데 이제 피날레를 트럼프로 딱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오후로. 일요일에 여러 사람들이 오겠죠. 일요일 오후니까.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이거 이제 가서 이제 CPAC을 가서 보면 메인 홀, 그러니까 볼룸이라 그러죠. 볼룸에서 하는 큰 대규모 행사들이 있고요. 보통 볼룸은 하나 씁니다. 그것과 별도로 작은 세미나방, 작다 그래도 보통 50명에서 100명쯤 들어갑니다. 작은 세미나방에서 브랜치 섹션, 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세션들이 쭉 열리는데 그 브랜치 세션 중에 하나가 고든 창과 그랜트 뉴섬, 이 두 분이 나오는 브랜치 세션이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그랜트 뉴섬은 우리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깊게 관여해서 발언을 많이 해주신 미국 정보통 출신의 아주 중요한 인사입니다. 아는 사람은 좀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치 세션에서 열리는 한국 관련 이 세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 탄압과 독재, 민주주의를 죽이고 미국을 위협한다. 영어 제목 고스란히 번역한 겁니다. Strangling Democracy and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Human Rights Abuses and Oppression by South Korea's Moon Administration. 뭐 CPAC에서 이 정도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트럼프 진영 또 미국 보수 진영이 문재인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로 번지게 되는 거냐? 아니 반문 운동하는 사람들 뭐 반문재인하는 조중동 이제 바이든 그만 칭찬하고 트럼프 칭찬하세요. 미국 보수 칭찬하고 그거 극우 또라이라고 욕하지 말고 문재인이랑 싸우면 거기서 싸워 이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보냐? 유튜브 검색창에서 OKN, One Korea Network의 준말입니다. OKN을 치시면 OKN 그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NTD, 이건 이폭 타임스라는 그 미국 언론이 하고 있는 그 이제 뉴스 채널이죠. 동영상 뉴스 채널이죠. NTD를 치시면 여기서도 계속 중계를 합니다. OKN에서 발표한 그 포스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OKN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요번에 CPAC의 제목이 미국은 말살되지 않았다. America Uncancelled. 저희가 그 캔슬 컬처, 말살 문화, 좌파 리버럴들의 말살 문화가 이제 미국을 휩쓸고 있는데 미국은 말살될 리 없다. America Uncancelled. 이게 이번 CPAC의 캐치프레이즈고요. 이 CPAC 행사가 한 3일 열리는데 그 3일 내내 뭐 어떨 때는 이제 브랜치 세션, 어떨 때는 이제 그 볼룸에서 열리는 메인 그 미팅을 메인 컨퍼런스를 아마 그 중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내 중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 종일 미국 현지 시간 토요일 하루 종일, 그다음 미국 현지 시간 일요일 하루 종일을 중계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이거는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이른 오전까지, 또 토요일 오후 11시부터 일요일 이른 오전까지, 또 일요일 자정, 그러니까 월요일 자정 00시부터 월요일 오전 7시까지 내내 중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보시고 아마 그 여유 있으시면 또 나중에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 NTD에 가셔도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OKN 혹은 NTD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주변이 미국을 포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역시 인도가 가만히 있질 않네요.